돼. 애플이 가면 이 기업도 간다.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포스텍의 연구진들과 렌즈를 활용하면은 카톡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일이 지영은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아니 어른이날 재밌게 잘 보내셨나요? 비가 너무 내려서 집에서 행복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주식시장은 사실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원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외인과 기관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공매도만 때렸지. 자, 그런데 5월달은 시작부터 조금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안심하고 있을 텐데 사실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좀 추가적인 이슈들이 남아 있어요. 이걸 꼭 확인하고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당장 내일 5월 9일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융 안정성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물가지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인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과 중국의 이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지수들이 예상치보다 좀 높게 발표가 된다면 아무래도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좀 추가 인상에 대해서 서비스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사태는 점점 금리 인상을 마무리되어가는 수순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달러 가치의 하락입니다. 통화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제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지표가 조금 높게 나타난다면 이때는 잠깐 지켜보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다 잘 꺾였다, 어느 정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진행해도 괜찮겠죠. 이런 거시적인 부분도 함께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야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하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살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좀 애플에 대한, 그리고 애플이 앞으로 선보일 렌즈, 그리고 그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발 매출이 좀 꺾이면서 애플의 매출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모두가 우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뚜껑을 까보니까 매출이 좋은 거예요. 어디서 이 매출이 온 거야? 라고 봤더니만 인도에서 온 매출이 좀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번 인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의 생산 공장을 짓던 것을 벗어나서 인도로 거점을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애플은 이미 인도의 공장을 또 완료를 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발전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11억 그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그 소비력이 만약에 향상이 된다면 어쩌면 중국과 교류가 조금 힘들더라도 인도에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애플의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애플은 기다림에 지금 답을 했어요. 거의 이전에 비해서 주가 회복을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고,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죠. 이거는 여러분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 애플이 가면 이 기업도 간다. 뭘까요? 영일이치 구독자 여러분, 저희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외워야 됩니다.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애플의 카메라와 렌즈를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이 애플과 거의 분위기를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애플의 매출 호조에 따라서 LG 이노텍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더 있는데요. 바로 메타렌즈의 개발입니다. 메타렌즈가 뭐냐면 여러분, 아이폰 하면은 제일 큰 단점으로 손꼽히는 게 뭐예요? 바로 카툭튀. 카메라가 톡 튀어나와서 거의 망원경처럼 나와 있는 거. 이 현상을 굉장히 많은 단점으로 뽑잖아요. 근데 이 메타렌즈를 활용하면은 카툭튀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툭튀가 왜 생기느냐부터 알아야겠죠. 빛이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 안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왜곡을 좀 원본과 비슷하게 보정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곡선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휴대폰들은 워낙 화질도 좋고 또 줌도 100배가 해줘야 되고 좀 기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두껍고 많은 렌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나는 왜곡돼도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렌즈를 활용할 경우 평면이에요. 렌즈는 평면이고 그 위에 나노 입자가 대신에 총총총총총 일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나노 입자들이 알아서 굴절률을 만들어서 이 왜곡되는 부분을 보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여러 개의 곡선 렌즈를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원본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메타렌즈의 신기함은 이제 카톡티 해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건 좀 재밌는 예시긴 한데 우리 해리포터에서 보면 투명 망토 있잖아요. 이 메타렌즈를 이용하시 투명 망토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무겁고 막 철갑을 두른 것 같은 그런 투명 망토가 아니라 정말 이게 덮이고 3D처럼 느껴지는 그런 투명 망토를 제작할 수 있고요. 어벤져스나 이런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스텔스기, 우리 군함 이런 게 다 투명으로 바뀌는 그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쩌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좋은 탐나는데요, 살짝. 그런데 뭐 당연히 이런 기술로 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떻게 또 상용화를 할 계획이고 하니 차량 뒤에 후진 카메라 있잖아요. 후진 카메라에 이걸 달면은 조금 더 선명하고 또 정말 실제처럼 보여줄 수 있고 또 비행기 조종석 같은 경우에 밑부분을 투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투명하게 비춰줄 시 이착륙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겠죠. 또 이런 부분부터 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바로 메타 렌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메타 렌즈는 20년 동안 계속 연구 단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바로 지금 이슈가 됐냐? 누군가가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이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량 양산을 가능해야 상용화를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성공을 했냐?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포스텍의 연구진들과 삼성전자 기술진 분들이 함께 힘을 맞춰서 지름 1cm짜리 메타렌즈의 대량 양산을 성공을 했습니다. 뭐 조금 더 다듬고 개발 보완을 한다면 상용화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은 즉 우리나라 기업 카메라나 이런 렌즈를 공급을 하고 있는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에게 이 기술이 아마 협력이 되거나 도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는 뜻이죠. 사실 이 메타렌즈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대만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과 먼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근데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이 기회를 놓칠까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2026년에 메타렌즈로 다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다 바뀌게 될 건데 그럼 수주를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아마 목숨을 걸고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미 2022년도에 우리 이미 만들고 있다, 개발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물론 뭐 뚜렷한 성과나 뭐 특허는 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술진들이 만들었으면 당연히 삼성전기랑 협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 포스텍이라고 하면 포스코가 또 연구비를 지원을 해줬을 거거든요. 근데 포스코가 지금 하고 있는 뭐 2차전지 소재 사업도 있고 수소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영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좀 기술 협력이나 뭐 합작이나 이런 식으로 메타렌즈에 대한 사업을 또 넓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LG 이노텍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뜻깊은 기사가 있길래 여러분의 투자와 좀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VR, XR 시대에 맞춰서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니만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10년 뒤에 어린이날 선물이 투명 망토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싶어. 근데 비싸겠죠? 여러분 AR 글라스도 그렇고 VR 글라스도 막 나올 거라고 하는데 무거우면 안 돼요. 오큘러스가 굉장히 잘 만들고 글라스 중에서 제일 기능성이 좋지만 제가 이거를 쓰고 1시간 이상 못 있겠더라고. 왜냐면 너무 무겁고 그래서 골이 울려요. 그런데 이 메타렌즈를 이용할 경우 진짜 우리가 쓰는 안경처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더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쉬워지겠죠. 누가 이렇게 무거운 거 고글 같은 거 쓰고 다닐 거예요. 진짜 안경 같은 거 쓰고 싶지. 그래서 진짜 안경처럼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AR 글라스나 VR 글라스를 만드는 게 이 기업들, 이 IT 기업들의 과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 네, 애플이 애플했다. 우리나라에서 쎄 빠지게 하면 뭐해, 결국 또 아이폰으로 들어가겠지. 이왕 아이폰에 들어갈 거 아주 그냥 애플에서 수주비라도 많이 뜯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